부동산에 대한 위험 문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리스크가 지금 사라진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동산 시장, 지금 올해 지난해와 달리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죠.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23일 수요일 2시입니다. 자, 선착순 10명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하반기 재개발 투자의 원칙 유망 지역. 자, 지금 시장이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의 어떤 핵심 추세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재개발 시장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자, 재개발 시장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추천해 주는 데가 좋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본인들이. 하지만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개발 지역,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모든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노른자위가 있는 거죠. 그런 노른자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서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올 하반기 남들보다 좀 더 빠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악재는 더 이상 없다. 과감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집값 하락을 외치던 일부 비전문가, 저는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금리 인상, 미분양 물량, PF 부실, 역전세, 주구장창 지난해에 하락한다고 떠들어댔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요. 아파트 40% 폭락, 7년간은 집 사지 말라. 자, 이게 지난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내년 부동산 상승할 걸 5% 불과하대요. 두 명 중 한 명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 전문가 80% 서울 집값 추가 하락. 이거 올해 1월 달입니다. 얼마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월 달에 전문가 80%가 서울 집값이 추가 하락한대요. 자, 올해 1월 달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올해 집값 하락 보합 예상. 다 하락한다에 방점을 찍었죠. 자, 올해 3월 달입니다. 3월 달 90% 부동산 전문가 90% 올해 집값 하락한다. 똑같아요. 3월 달 거래량 여전히 밑바닥. 부동산 들썩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하락에 방점을 찍었어. 하락한다예요. 전부. 그런데 이 전부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 올해 6월 달 2025년 공급 부정론으로 해서 집값 오른다. 아니면은 아직도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반씩. 자, 서울 집값 바닥 다졌다. 전문가 7일 본 부동산 시장. 바닥을 다졌대요, 이제. 요게 6월달 기사고요. 요것도 6월달 기사.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합 예상 우세, 하락 답변 급감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문가 49% 매매가 상승할 것. 거의 절반이 이제는 오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몇 월달이에요? 6월달이야. 2개월밖에 안 됐어, 2개월. 자, 수도권 집값, 이게 7월달입니다. 하반기 하락 예측 한 명도 없대요. 다 이제 오른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됐어요. 전문가 8명 중 7명, 서울 수도권 집값 회복 가속화할 걸. 이제는 뭐 8명 중 7명이래요. 3일 전. 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못할까요? 왜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다 틀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시장이 상승하니까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떨어질 때 상승한다는 얘기를 못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치와 데이터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치와 데이터 가지고서는 시장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논리적이라면 통계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정확한 다양한 그 통계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예측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논리적이지 않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예측이 이 데이터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실전 경험이 필요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보고 이익도 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측을 못한 변수가 있었네. 손실도 봐보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시장이 뭔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안 좋아질 거다.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건 전문가가 아니죠. 비전문가죠. 자, 지금 시장은 완연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 다들 아시죠? 예, 지금 얼마만큼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이 기사도 보면은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7월 26일 날 전세가 2년새 13% 뚝, 현실로 다가온 역전세,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전세가 2년새 13% 뚝. 자, 7월 5일 하반기 서울아파트 전세가 하락 상승, 역전세 우려 여전. 이런 기사들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아직도. 이게 마지막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리스크. 마지막 리스크. 이거 끝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런 예측과는 다르게 역전세가 일어날까요? 지금 역전세가 점점 전세값들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세값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7억대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게 지금 10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역전세 보증금.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돈을 내주고 싶어도 전세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떨어진 차익만큼 임차인이 나가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올해 7월 27일부터 7월 27일입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못하러 이 사람을 보호해주냐, 임대인들을. 임대인들이 악덕 임대인인가요? 전부 악덕 임대인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대로 이것을 대출을 안 해주면은 오히려 임차인들이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역전세 반환 대출, 그 다음에 1월부터 전세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4년 만기 또는 2년 만기 전세입자의 재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아 살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역전세가 후유증이 조금은 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2억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값이 그나마 올라서 5천만 원 내준다. 5천만 원 나중에. 이런 경우는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거의 희박하다. 그래서 올 하반기 9월, 10월 달 전세 성수기잖아요. 이때 되면은 역전세의 얘기는 전부 수그러들 것이다.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서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이제는 전세란이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베팅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방향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죠. 예, 재개발 재건축. 방향은 어딜 가리켜요?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왜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정부에서 뒤늦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특히 낡은 구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구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 공급 물량이 거의 85% 이상 나온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가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재개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다양한 형태의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왜 재개발 재건축이냐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도심에 주택 공급할 방법이 유일하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왜 재개발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재개발에. 그것은 재건축도 투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입지가치예요. 입지가치.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이 투자할 때는 이 입지가치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다면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를 입지 좋은 데들은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려면은 전세 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개발은요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은 투자금이 2, 3억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즉 우리 쌈짓 돈으로 한 2억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든 재개발 지역이 과연 다 괜찮을까요? 재개발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곳,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곳, 뭐 경기도도 괜찮고 서울도 괜찮고 지방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방은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지 않지만 서울과 경기권은 괜찮아요. 어떤 곳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은 곳. 그런데 눈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 당장 뭔가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에 뭘 진행할 때가 우리가 투자 대상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 뭔가 하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2만 3천 가구, 내년에 1만 4천, 25년 1만 7천, 26년 1천 가구. 계속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근데 서울의 아파트 매년 신축으로 공급되던 아파트 적정 수요가 4만 7천 70가구래요. 이것도 옛날에는 한 6만 가구 이렇게 됐었는데 점점 지금 줄어들어서 아실에서 이게 내놓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가 거의 적정 수요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2020년도가. 그 외에 그때부터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항상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은 언제 지어질까요? 아직도 멀었어요. 지어지려면. 그렇죠.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까지 최소 3년이에요.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철거를 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 근데 서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3년 이내로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자,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락한다는 사람들 날 듣지 말고요. 이제는 저질러야 되는 시기예요. 재개발은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거 어디. 지금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에도 어디가 좋냐,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가장 수요 많고 공급이 적은 곳도 어디예요? 이건 지금 현재로는 서울이죠. 서울이 가장 수요가 많은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요는 계속 많아요. 서울에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은, 그리고 경기가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는 서울에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르다 보니까 서울을 떠나서 좀 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로 가는 것 뿐이에요. 자, 역세권 개발,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지정될 거예요. 더군다나 신속통합기획은 구역지정 동의율 67%를 넘어서 이제는 50%만 되면 추진하겠다고 해요. 낮춰놨죠. 뭔가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뭔가 빨리, 이 서울시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곳을 지정을 해놨는데 그 많은 곳들이 다 진행이 될까요? 안 돼. 그 많은 곳들. 어떻게 그 많은 곳들을 다 해요? 그건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행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진행될 곳을, 정해져 있는 진행될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해야 될 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관심을 쏟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을 해야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 있을 거예요, 또. 지금 투자 못한다고 계속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높은 금액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성공. 우리는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꼭 성공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이익을 충분히 가져야 내 노후가 편안해지고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